떴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또는 독특한 비행기가 뭐냐 물어봤을 때 대표적으로 대답이 되는 항공기인 에어버스의 벨루가와 보잉의 슈퍼 구피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벨루가와 슈퍼 구피는 참 슬픈 인연이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변비행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여객기를 이야기할 때 보면 동체가 뭐 쫙 빠져있고 웅장한 날개로 많이 이제 대표되다 보니까 뭔가 멋있고 깔끔한 어떤 항공기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화물기로 넘어가 보면 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항공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세상에서 가장 큰 항공기인 AN225 모델도 있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파괴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도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물기가 바로 에어버스의 벨루가입니다. 벨루가라는 이제 바다 생물이 있는데, 에어버스가 이 벨루가의 형상을 본딴 말 그대로 벨루가 화물기를 이제 만들기도 했었죠. 근데 이 벨루가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쁘고 귀엽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자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비행기야, 너무 투박해,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못생긴 비행기 중 하나로 꼽힐 때 이제 벨루가가 많이 꼽히기도 합니다. 에어버스가 이제 1970년대에 세상에 출범을 했죠. 아시겠지만 에어버스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런 유럽의 여러 항공 제작사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일종의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보잉과 미국의 더글라스 이런 항공업계를 주름잡고 있던 독점 체제를 좀 무너뜨리고 싶어서 1960년대부터 에어버스를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A300 항공기를 처음에 만들기로 합의를 하면서 의기투합을 하지만 이견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장을 어디다 짓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 나라가 합쳐지다 보면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냥 공장을 짓는 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공장을 어디에 지으면 거기에서 이제 고용과 부가도 창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겠죠. 공장을 어디에 지을까라는 이견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공장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위 엠빵을 하자. 사실 에어버스의 출범은 프랑스가 좀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영국이 약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독일이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이 좀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공장 같은 경우는 프랑스 툴루즈에 있고, 독일의 함부르크에도 또 공장이 일부 있고, 꼬리 쪽은 스페인이 만들고, 랜딩 기어는 영국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부품별로 공장의 메인 기능을 쪼개놨어요. 이게 알고 보면은 다양한 주요 부품들을 각국에서 나눠서 이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생긴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 주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합의가 있었냐면, 기종별 어떤 작업량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한 35%씩 줘야 된다라는 이제 룰을 만들어 놨어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어떤 기종의 35%의 작업량을 맞춰줘야 되는 또 인위적인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A380 같은 경우는 프랑스랑 독일의 어떤 작업 분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함부르크에서 만든 동체를 툴루즈로 해상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함부르크로 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오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고, 이것을 좀 빠르게 이동시키자고 해서 이 380 동체를 전문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도로까지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쟤네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 그냥 한 곳에서 만들면 되지 라고 되게 의아해 하겠지만, 에어버스의 탄생 자체가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합쳐져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타난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또 문제가 있었냐면, 초창기에 생산량이 많지 않을 때는 차량으로 가든 배로 가든 이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생산 효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생산 효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에어버스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민 끝에 나온 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수송기로 부품을 날라보는 건 어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비행기로 비행기 부품을 나르잖아. 그러면 이제 당장 나오는 질문이, 그럼 뭐야, 어떤 수송기로 나를 건데? 라고 했었을 때 기종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미국 보잉에서 제작한 슈퍼 구피라는 화물기가 있었어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슈퍼 구피를 결국에는 이제 4대를 에어버스가 이제 사들여서 그 슈퍼 구피라는 화물기 안에다가 부품을 실어서 나르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에어버스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보잉의 수송기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슈퍼 구피가
벨루가보다 못생겼으면 한 몇 배는 더 못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고기 구피에서 나온 말인데, 슈퍼 구피는 전 모델이 프레그넌트 구피라고 있었습니다. 이 슈퍼 구피는 1965년에 나온 4발제 프로펠러기인데, 원래 있던 프레그넌트 구피에서 엔진을 이제 터보 프롭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슈퍼 구피가 등장을 한 거고, 플레임은 슈퍼 구피 SGT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구피 터빈, 이런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었습니다. 1974년까지 5대의 슈퍼 구피가 생기는데, 이 중에 한 대는 실제로 지금 나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쨌거나 4대를 에어버스가 매입을 해서 항공기를 실어 나르는데 사용을 하죠. 길이가 한 뭐 43m, 이제 전폭이 47m 크기입니다. 거의 뭐 빌딩 하나와 맞먹는 크기인데, 이게 동체 상부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막 부풀어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 용도가 미국이 어떤 우주 로켓을 이제 해안 발사장까지 수송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던 모델이고, 이 비행기 안에는 당연히 대형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모빌리티들을 많이 넣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던 그런 항공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슈퍼 구피를 한번 직접 봤습니다. 뜰루즈에 있는 에어버스 박물관에 한 대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리고 못생긴 항공기가 제 눈에 앞에 있어서 놀랐는데, 그게 이제 슈퍼 구피고요. 슈퍼 구피 앞에 벨루가를 모형으로 하나 세워놨어요. 이게 딱 보면은 뭔가 슈퍼 구피가 벨루가라는 자식을 낳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슈퍼 구피랑 벨루가랑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어버스와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문구가 항공업계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에어버스는 보잉의 날개로 배달된다 라는 이야기가 도는 거죠. 사실 슈퍼구피의 2대는 프랑스에서 생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든 보잉의 슈퍼구피에 의존을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둔 건데, 이제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슈퍼구피를 한 20년 쓰거든요. 언제까지 쓰냐, 언제까지 여기 의존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자주님 입장에서 안 되겠다, 만들자 라고 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다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실제로 생산에 나선 결과 그래서 탄생한 것이 벨루가입니다. 자, 에어버스 모델 중에서 화물 수송기로 적합한 게 뭘까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니까 A300, 600R 이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창기 에어버스가 탄생시켰던 A300 항공기의 장거리 버전이었는데, 이 장거리 버전이고 뭐 광동체의 쌍발 여객기다 보니까 장거리 취향이 좀 가능하겠다, 멀리 실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화물기로 좀 적합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최종 모델이 A300, 600 ST라는 모델로 해서 이름이 이제 슈퍼 트랜스포터 이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한 1995년부터 이제 처음에 운행을 시작했던 화물기가 탄생을 한 건데, 요 생김새가 또 되게 독특했던 겁니다. 슈퍼구피가 물고기를 닮았던 것처럼 A300, 600 ST 역시도 둥글고 부풀어 있고 뭔가 몸이 이렇게 빵빵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치 동체가 벨루가랑 닮았다 해갖고 실제로 이름을 이제 벨루가로 짓기 시작을 한 거죠. 크기 또한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56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7m, 한 건물 6, 7층짜리가 날아다닌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화물 식기자 무게가 뭐 86톤, 최대 47톤의 화물을 뭐 실을 수 있었다고 하고, 비행 거리는 한 2,800에서 4,600 정도 날아다닙니다. 동체 지름이 한 7.1m가 되는데 A380 지름이 한 6.6m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형 여객기인 A380보다도 더 큰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 벨루가가 하는 일은 유럽 각국에서 만들어졌던 기체나 부품을 이제 날라서 공장으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였고, 유럽 내 공장이 한 10대 개가 넘습니다. 일주일에 한 60번 이상 비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다고 해요.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997년에 뉴욕 천체과학관에 천체망원경을 수송한다든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수송한다든지 할 때도 벨루가가 많이 쓰였죠. 여기에 만족할 에어버스가 아니었습니다. 벨루가 ST의 자리를 좀 대체할 만한 더 큰 사이즈의 항공기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역시 벨루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플레임이 벨루가 XL입니다.
엑스라지야. 기존에는 이제 옷이 라지 사이즈였다면 이제 한 엑스라지로 거대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에어버스 A330 200F 항공기를 개조해가지고 벨루가 XL을 이제 제작을 했고요. 크기도 커졌는데 기존보다 뭐 길이가 한 6m, 지름 1m 정도 더 커져서 길고 탑재량이 기존에 있던 벨루가 ST보다 한 30%가 더 늘어났다. 스펙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벨루가라고 했잖아요. 아예 겉모습을 벨루가처럼 막 입도 그리고 해가지고 웃는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버려요. 프랑스 갔을 때 저도 이제 직접 봤는데 이게 한 4-5대 같이 있으면 진짜 가죽 벨루가들이 어디 뭐 바다 헤엄치러 가기 직전에 모여서 회의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아기자기한 모습을 또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슈퍼벨루가 XL이 한 6대가 취역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뭐 퇴역을 뭐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2년 전에 툴루즈를 가서 시내로 딱 나왔는데 노을이 지는 날에 멀리서 뭐 비행기 한 대가 큰 게 오더라고. 그게 이제 벨루가였어요. 그 항공 덕후들의 성지 프랑스 툴루즈의 노을 지는 그 아름다운 경치의 하늘을 유유하게 날고 있는 벨루가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자, 에어버스의 못생긴 비행기의 대명사인 벨루가, 그리고 보잉의 못생긴 항공기의 대명사인 슈퍼구피가 이런 인연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뭐 못생겼다는 평을 듣기는 하지만 사실 엄청 귀엽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벨루가가 날아다니는 장면을 꼭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